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지금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우주에 별과 행성들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 우리 생명이 생겨나기 이전, 그 이전에 생명이 태어난 이 토양, 이 지구, 행성, 별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까지도 138억 년 그 긴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가서 모든 것을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무의 공간에서 이자 봉독해 올린 말씀처럼 무의 공간에서 진공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질량이 생겨나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철학적이 아닌, 종교적이 아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창조의 100% 진실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 뵙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 이 교회 홈페이지, 제가 중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벌써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그 3.1 운동을 주도한 33명 그 애국지사들 중에 이 교회를 담임하신 그 두 분의 목사님이 그 33인 그 지사들 중에 함께 계셨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지금 책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오랜 역사를 가진 도렌스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에는 보시다시피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이제 위성 관측 자료들이 여기 있고 이 모든 관측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영문으로 다 된 건데요. 그리고 예, 저자가 지금 이 앞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 출판된 건데요. 인체를 백신 생산 공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저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유순애 교수님께서 여기 또 추천서를 써주신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이 뒤에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딱딱한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런 물리적인 어떤 천체 물리학을 하게 되면 좀 딱딱한 이런 선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관측 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예, 자료를 하나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저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지금 우주가 지금의 우주,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가상해 봤을 때, 태초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초기 우주로 거슬러 가는 그 우주의 역사의 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 망원경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은하들이 초속 7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이 규모, 이 우주를 팽창시킨다고도 하지요. 이것을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이 우주의 이 규모가, 크기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은하들이
우리가 여기서 은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약 3천억 개의 별들, 그리고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 그리고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안에,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3천억 개 이상이 됩니다. 수천억 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 망원경 가지고 보게 되면 많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 위치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초속 73km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멀어져 가면서 우주의 규모를 계속 팽창시키면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은하들이 우리들로부터 그렇게 138억 년 동안 멀어져 갔다면 아마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규모가 커져가면서 확장되면서 그 공간에 지금도 많은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별과 행성들이 품고 있는 은하가, 신생 은하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초기 우주 비율과 지금의 우주 비율이 별과 행성, 이런 또 성문, 이런 비율이 거의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은하들이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초속 73km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데, 반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은하들이 다시 뒤로 우리가 바꾸시킨다 그랬죠. 후퇴시켰을 때 우주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의 그 우주에 3천억 개 정도의 그 은하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우주의 규모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별과 행성, 그 은하들 수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 우리가 태초의 그 시점에 가서는 별과 행성들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기 그 새파란 그 우주가 바로 이 초기 우주인데요. 미국 나사에서 10년 이상의 정말 이렇게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관측한 초기 우주입니다. 저기에는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수소로 된 원자들이 있습니다. 원자들이 있는데요. 자, 다음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이 초기 우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묻죠.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과학적 증거로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과학 기술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이 명백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현대 우주 과학 기술은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창조의 100%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죠. 이 증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나사의 최첨단 우주 과학 기술에 의해서 밝혀진 초기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즉 별과 행성을 비롯한 은하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초기 우주입니다. 이 초기 우주에는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별과 행성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은 우주에는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성문이 있습니다. 이 구름과 같은 성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차가운 이 수소가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면서 점점 그 중심부의 밀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너지 덩어리가 생기고 또 그 에너지 덩어리 속에서 핵이 생기고 그러면서 별이 잉태되고 행성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초기 우주에는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저게 보게 되면 빨간 점들이 보이죠. 또 빨간 점을 둘러싼 노란 점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성운의 밀도가,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의 밀도가 압축이 되면서 밀도가 올라가면서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저것들이 이제 압축이 되면서 저기서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그 토양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속에 미래의 시공간, 오늘의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속에 미래의 시공간, 오늘의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있다는 거겠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물리적 증거라고 하죠. 예, 다음 지금 보게 되면 그 왼쪽에는 초기 우주의 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의 우주 한 부분입니다. 저렇게 찬란한 것들이 은하입니다. 은하, 별이 아니고 은하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약 3천억 개 정도의 별과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과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런 은하들이에요. 그런 우주의 한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초기 우주에서 붉은 점, 저 붉은 점, 그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올라가면서 고온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그 별과 행성들을 품고 있는 은하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오늘의 우주를 이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존스 홉킨스 그 미국 그 대학의 그 물리학 교수가 뭐라 그랬는가면, 만약 당신들이 신앙이 있다면 당신들은 신의 모습을 본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전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저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 안에 미래의 시공간, 지금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쪽 보게 되면 N쪽에 있는 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 수소 원자가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공간, 이 3차원 세계는 저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하면 헬륨이 되고, 8개가 결합하면 산소가 되고, 그 수소 원자 26개가 결합하면 철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소 원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핵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원자 껍데기라고도 하는 궤도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그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예, 이처럼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된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예,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은 수소 원자 태양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수소 원자 안에 핵이 있듯이 태양에도 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별과 행성을 구분하는 것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같이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과 같은 별에서 보내주는 그 빛에 반사돼서 자기 실체를 나타내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와 지구, 별의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요. 이것은 철 원자와 은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 원자에는 한 개의 핵과 26개의 전자들이 지금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하에는 역시 수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거대 질량의 블랙홀로 돼 있는 핵이 있죠. 예, 너무도 이렇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자료요. 예. 자,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질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밑에는 원자 핵의 질량과 전자들의 질량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하나인 양성자에 비해서 1836배 정도로 작습니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질량은 모두 하나로 합쳐도 원자 핵의 질량보다 작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래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이미지는 태양의 질량과 태양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위성들의 질량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저울의 아래에 있는 게 밑에 이렇게 들이온 것이 태양이고, 그리고 태양 밖에서 궤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행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질량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계 질량을 통틀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태양 질량이 99%가 넘습니다. 99%가 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태양의 궤도에서 그 운행하는 그 목성 하나만 봐도 그 주변에서 돌고 있는 그 위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6, 70개가 돼요. 또 토성도 또 그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성과 행성을 합쳐도 한 150개 정도가 되죠. 그 외에도 뭐 지구도 우리가 달을 하나 위성을 거느리고 있고, 이 밖에 많은 그 행성들이 있는데, 이 태양계 궤도에서 돌고 있는 이 그 위성들의 질량을 통틀어서 수백 개의 그 위성들의 질량 통틀어도 태양계 성 질량의 0.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태양의 질량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철 원자와 태양계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시스템은 원자 안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대로 구현됐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 지구 모습을 비교한 것인데요. 너무 닮았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한 개의 궤도에 한 개의 그 달, 그 위성을 거느리고 있듯이 수소도 하나의 그 핵의 그 하나의 전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주는 원자 시스템대로 완벽히 복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자료요. 예. 이것은 나트륨 원자와 태양계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원자 속에 하나의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것 같죠. 사실 그렇죠. 원자의 질량 및 에너지 법칙의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138억 년 전 그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 안에 미래의 시공간, 오늘의 우주 모습이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진실에는 그 설계자가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소 원자 지구의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인체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체 자기장이 있어요. 인체 자기장이 있는데 그 근원을 추적해 가면은 우리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자기장, 그 자기장, 원자들의 자기장이 결합하고 더해서 우리 인체 자기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원자들의 자기장이 결합하고 더해져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수소 원자와 제가 여기서 수소 원자를 이렇게 하나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원자들 다 같습니다. 예, 태양의 별의 이렇게 그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자기장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행성, 별들의 자기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예요. 네.
이것도 역시 원자의 자기장과 은하의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우주는 원자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창조됐다는 거죠. 예, 다음 자료요. 예, 이것은 지금 그 전자기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우리 우리가 망원경 가지고 가시광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망원경 가지고 우주를 다 보지 못하거든요. 보지 못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관측이 안 되는 것들을 뭘로 관측할 수 있는가 하면 전파 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합니다. 전파 망원경 가지고 관측이 가능한데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지 않는 것까지도 다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경제에 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10억 광년, 100억 광년 그 이렇게 멀리 먼 거리에 있는 그 은하 속에 있는 그 별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 관측이 가능한 것은 저렇게 우리가 그 별과 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자의 자기장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인체의 자기장, 또 지구 자기장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에서 그 내보내는 발생하는 그 전자기파가 그것도 역시 지구 자기장, 우리 인체도 역시 전자기파를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체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생체 파동을 통해서 그 질병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지금 의학이 그 정도로 발전돼 있죠. 예, 다음 자료요. 이것도 이것은 태양과 같은 별의 전자기파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다음 자료요. 예, 이것은 그 원자와 이제 은하, 저것이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인데 우주에는 그 이제 여러 종류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선 모양으로 생긴 것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 위치가 요 정도, 요 바깥 날개 쪽에 이쪽에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여기에 이제 오리온 성운이 이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하에는 약 3천여 개 별들과 저 은하에 3천여 개 별들과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 그리고 이렇게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서 이제 내보내는 그 전자기파가 별과 행성들뿐만 아니라 이 별과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은하들에도 저렇게 전자기파를 이렇게 내보내고 저 전자기파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파에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말로 우리한테 언어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로부터 10억 광년, 또 수십억 광년, 100억 광년 멀리 있는 은하들도 저 전자기파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우주의 창조 진실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장면요. 예, 저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 자전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전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자전축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별과 행성들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또 이렇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들은 축을 통해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구 같은 행성도 축을 따라서 자전축에 의해서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된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창조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면요. 예. 이것도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과 같은 별이 자전축에 의해서 회전하고 있다는 것. 다음 장면요. 예. 이것은 은하입니다. 은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접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접시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것이 우리 은하를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이제 거대 질량이 이제 블랙홀이 있는데 저 블랙홀 질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태양의 약 490만 배 그 정도로 됩니다. 예, 그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그 은하의 그 중심 핵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전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자전축을 따라서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은하가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장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이 둘러싸고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N-이 존재하면서 같은 극끼리 자석이 같은 극끼리 청력을 나타내잖아요. 그 N극과 S극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붙지만 같은 그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이 같은 극끼리 청력을 나타내지만 중력도 다른 전체의 중력장에 청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력이 아니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태양이 바로 이렇게 지구로 내리꽂혀서 이렇게 지구 생명체를 아주 이렇게 박살내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의 모든 행성들도 태양의 그 불바다에 모두 다 이렇게 처박히겠죠. 하지만 자기장이 같은 그끼리 청력을 밀어내듯이 중력장도 다른 행성에 다른 중력에 서로 이 청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의 이런 질서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면요. 이 이미지는 원자와 태양계의 중력장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의 중력장이 전자들을 잡아두듯이 그러니까 원자의 이 중력장이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는 여러 껍질로 된 이런 궤도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수십 개의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듯이 그러니까 원자의 중력장이 이 전자들을 잡아두듯이 태양계의 중력장도 이 위성들 지구를 비롯한 이 위성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전자를 원자 핵에 잡아두는 이 전자기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예요.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자기장과 전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게 되면 왜 전자기파냐?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졌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오려고 했어요. 머리를 깎고 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발전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게 그 분야가 핵발전소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탄소 문제 때문에 지구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부터 살려야 되겠다, 지구 환경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해 5월달에 유진혁 교수님 또 이렇게 많은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우리 대책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 자신과 약속한 것이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제가 머리를 안 깎겠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머리를 깎고 올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머리를 못 깎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를 보실 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금 이게 두 가지 지금 이렇게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저희들 지금 이렇게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자기파다 하게 되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전기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전기다 하게 되면은 도선을 따라 흐르는 자유전자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유전자들의 움직임이 보게 되면은 1초 동안에 겨우 몇 밀리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죠. 예. 근데 이 전기 실체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원자에서 나옵니다. 원자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 전자기파의 세기가 아주 미세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생체 파동이라고도 하죠. 이 생체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질병 정보, 건강 정보 이런 인체 정보들이 다 있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질병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전자기파의 세기가 좀 더 세지면, 예? 좀 세지게 되면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 또 이 전자기파 세기가 더 세지면 이것이 전기로 나타나거든요. 전기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고 또 이 원자에서 내보내는 이 파동을 어떻게 이것을 에너지 세기를 극대화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유준익 교수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 모시고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대책 회의를 마련하고 저희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저를 볼 기회가 있으면 달라진 모습을, 머리가 깎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거치장스러워 깎고도 싶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삼손이한테 그러잖아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머리를 깎지 말라 해가지고 또 저도 삼손이 머리를 이게 들리려고 하는 기생이, 예? 자기 무릎에서 재워놓고 몰래 깎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이렇게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삼손과 같이 그런 우를 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꾹 참고 지금 이렇게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전자력이런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력장은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출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 다음 자료요. 예. 이 이미지는 중력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중력장 안에 있는 수소 원자와 태양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중력장이 있고 그 안에 자기장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과 별의 자기장이 중력장 안에 있듯이 원자의 자기장도 중력장 안에 있다는 거죠. 아울러 자기장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반면에 중력장은 위치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기파처럼 이렇게 막 운동하거나 이렇게 달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이 중력장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이탈하지 않고, 달도 지구 중력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지금의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된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완벽히 창조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바깥에 이렇게 그물처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지금 한 320장 이런 자료들 다 있는데 영문으로 다 번역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걸 전세를 목표로 사실 했었는데, 미국에서부터.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대한민국 초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자제분이에요.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한 10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을 저한테 보냈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가서 김대호라는 사람을 꼭 좀 찾아서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물어주게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이제 편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돕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부 자료란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요. 이 이미지는 원자의 궤도를 타고 운행하는 전자 중력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자기파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중력장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듯이 이 원자도 이 중력장 안에 이제 궤도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궤도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전자들인데 이 전자도 중력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중력은 서로 청력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핵이 인력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안전하게 궤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대로 우주가 창조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자료요. 예, 이 이미지는 원자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중력점과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의 중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원자의 질량 중력이 더해진 것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의 질량 중력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주는 원자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창조됐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자료예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 안에는 우주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서 말씀드린다면 초기 우주, 별과 행성들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에 그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 안에는 미래의 시공간, 지금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 안에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물리적 증거가 되겠죠.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극히 매우 짧은 내용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는 많은 증거들인데요. 이것은 어떤 주장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대 우주 과학 기술에 의해서 관측된 진실로 밝혀진 우주의 창조의 진실이죠. 예. 그럼 제가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주제를 바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원자 회전 운동이 멈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제 그거죠. 저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인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를 이루는 원자들이 끊임없이 회전하는데 끊임없이 회전하는데 이 회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전력에 의해서 이 회전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자기파가 나가고 그리고 중력장이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의 아까 철 원자라고 하게 되면 4개의 이렇게 궤도에 26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핵이 회전하지 않는다면은 순식간에 이 전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들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회전합니다. 자전축에서 우리가 스핀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리용어로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들도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고 또 이 전자를 쪼개보게 되면은 코크돌로 3개의 코크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코크도 끊임없이 회전해요. 근데 이 코크가 또 이렇게 이 3개의 코크가 1836개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자도 그렇게 끊임없이 또 회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자들 이렇게 또 분해해 보게 되면 중성미자가 나오는데요. 중성미자도 이 자전축에 계속 스핀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성미자를 이렇게 또 쪼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광자가 나오죠. 이 광자도 끊임없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원자 핵의 이 회전 운동, 이 회전 운동을 멈춘다면은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중력장, 그다음에 자기장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 물질을 결합하고 있는 이 동력, 이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진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한다고 하면서 이 지금 우리 3차원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 운동이 멈추는 동시에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한다면 그 회전 운동에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절로 돌아가는 법은 없거든요. 예? 저절로 돌아가는 건 법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 이 원자핵을 예?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시키지 않으신다면은 예? 회전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예? 무의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자료요. 지금 이쪽에 그 그림은 아담과 하와고 이쪽에 그림은 중수소와 삼중수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이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태만상 우주 물질, 이 우주 만물의 조상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주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 성운이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진 이 성운이 압축이 되면서 그 공간의 그 중심부에 있는 원자들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그 에너지 덩어리가 생겨나고 그 에너지 덩어리가 별과 행성들로 이렇게 생성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중력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고온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원자 구조의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원자 구조가 재구성이 일어나면서 원자 껍데기가 깨져나가면서 이제 핵과 핵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고 거기서 또 원자 궤도가 형성이 되고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결합한 중수소가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한 삼중수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로 물질도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하면 헬륨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더해진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 수소 원자가 8개가 결합하면은 산소가 되고 26개가 결합하면 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 번호 있지 않습니까? 원자 번호 보게 되면 그 원자 번호가 그 안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그 숫자거든요. 예, 다음 자료요. 지금 주제를 지금 바꿔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탄생,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동그란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2개를 결합하고 또 4개를 결합하고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수정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수정란은 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수정란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7수에 사는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우리가 유년 시절에 이런 거머리나 지렁이를 토막내게 되면은 뭐 죽지 않고 살아난 건 우리가 다 관찰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물고기는 있잖아요.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이걸 세포만 상하지 않게 100조각을 내면 100마리의 물고기가 됩니다. 예? 세포만 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토막내는 잘려져 나가는 그 질의 이 생체 정보도 같이 파생이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 정자는 아버지의 생체 정보가 파생이 된다는 거죠. 어머니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 난자에는 어머니의 생체 정보가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한 개의 수정란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수정란이 이제 그 분열을 하게 되죠. 분열을 하면서 2개로 분열을 하고 또 2개가 4개로 분열을 하고 기하급수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이제 생명이 이제 잉태되고 예?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저 하나의 수정란에 포함된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전부였는데 그런데 이 수정란에 제공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파동, 파동으로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혼이라고도 하고, 서양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서양 학자들은 생명학자들은 이것을 정보 에너지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명하고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혼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하나의 수정란이 2개로 분열이 되고 또 4개, 8개, 16개 이렇게 기하급수로 분열이 되면서 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까? 영적 존재인데 그럼 이 영은 어디서 오느냐? 영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그럼 영혼이란 게 존재하느냐? 영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고 끙끙거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겠구나.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 보면은 하니까 가끔은 한 번씩 절에 들리면 스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저하고 한 15분만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전 15분 안에 그분한테 하나님의 창조 진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성경 안에서 풀겠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저한테 영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영이란 우리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는데 원숭이나 침팬지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한테는 일체였고 오로지 인간한테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막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창조적 상상력.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라디오 안에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라디오 안에 조그만 그 박스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되게 뜯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라디오를 뜯어보기도 했는데 근데 그 라디오 안에 있는 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들이 모니터로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라디오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라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됐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되니까 또 이런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삐삐를 쓰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만 상상 속에서만 그려봤는데 그것이 현실로 됐습니다. 이렇게 창조적 상상력 인간한테만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한테는 이런 창조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문명을 창조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냥 동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상상력, 천부적 재능 및 탤런트, 이성, 양심, 자유의지 이건 동물들한테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영의 실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반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억을 걸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수정란에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생체 정보를 가진 그 혼이라고 하는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 하나의 수정란이 2개로 분열을 하고 4개로 8개로 16개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이 태아가 생겨나고 이렇게 인체가 생성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물질로 형성화된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이 수정란에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 구조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인체 구조물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게 되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다음에 이 피부 감각이 있습니다. 피부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분노를 느꼈을 때, 예? 그 정보가 바로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 인체 오감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래머해서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에 다시 제공합니다. 하나의 수정란의 정보를 제공해서 인체 구조물을 만들었듯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그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그 정보, 그것이 파동으로 구현되는 거죠. 그 생체 파동, 그것이 세포로 확장이 되고 뇌파로 확장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언어로 나타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그 벨트를 차고 있는데요. 이 벨트를 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주머니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 미니 MP3인데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인체에 여기 지금 이 벨트를 차고 있는데 여기는 8개의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 인체에 어떤 건강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12세 소녀의 생체 파동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르네네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젊은 이제 그 동정녀, 예? 어린 동정녀를 동침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옛날 황제들도 이제 그랬고, 본초 강목에 보게 되면 그 노화 방지에 해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아직 그 14세 이전, 그러니까 초경을 겪지 않은 14세 이전의 손해의 기를 받으면은 더 이상 좋은 투격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생체 파동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황제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동정녀와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본초 강목에서 이야기하는 14세 이전, 그러니까 12세 소녀의 생체 파동과 함께 여기 이제 8개월 된 태아의 생체 파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77개 이제 이런 자연 치유 파동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하는 거죠.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 증거들 다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다음 자료 볼까요? 네. 지금 이것은 지금 유전자의 모습이죠. 유전자의 모습이고, 여기 지금 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아에서 나오는 파동을 가지고 우리 지금은 무슨 얘는 아들이다, 딸이다, 삼태자네, 쌍둥이네, 이런 것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아주 흉흉한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구소련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그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기형아들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괴물 같은 기형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방사선에 의해서 강력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유출된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이 태아의 이 생체 파동이 교란되면서 유전자 정보가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이런 괴물과 같은 기형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 우리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좋은 생체 정보를 우리 몸에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생체 파동, 산모의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체 파동이 교란되면서 유전자 정보가 왜곡된 이런 괴물 같은 애들이 생겨났는데, 반대로 건강한 생체 파동을 우리 몸에 조사하게 되면 반대의 결과, 우리 흰머리가 검어질 수도 있고, 또 얼굴에서 그 기미가 사라질 수도 있고, 제가 그걸 자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예요. 이건 제가 계란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한쪽에는 파동을 주고, 오른쪽은 파동을 주고, 왼쪽은 파동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21일이면 부활을 합니다. 제가 10일
동안 이 한쪽에는 파동을 주고 한쪽에는 파동을 안 주고 이게 부활시켰는데 10일 지나서 딱 깨버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파동을 준 데는 벌써 이렇게 혈류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아직 이게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자리에요. 이것은 제가 고양이를 실험한 겁니다. 아주 이렇게 그 늙은 고양이입니다. 늙은 고양이한테 파동을 줬더니 이렇게 그리고 이 고양이가 그 이런 기충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 괴로워한대요. 막 괴로워가지고 이게 털이 다 빠지고 괴로워한대요. 이게 파동을 줬더니 이렇게 해충납니다. 예? 그럼 이것이 동물한테만 가능할까요? 예, 다음 자리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 이상희 장관님 모습인데요. 이 왼쪽은 2014년 모습입니다. 2014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난해 모습입니다. 머리가 지금 많이 지금 검어지셨죠? 많이 검어지셨는데 이렇게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파동에 의해서 해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이렇게 이 파동을 쓰고 계시거든요. 예, 다음 차례요. 이분은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89세거든요. 이상희 장관님은 87세고 2세가 더 많으신데 저희들 이렇게 파동을 쓰고 계시는데 머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가 이게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발사 가니까 이발소에서 장관님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고 기분 좋아서 밥 살러 오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가끔 오십니다. 밥 살러. 예, 다음 자리에요. 이분 권사님인데 저 이게 청와대 옆에 있는 한박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자기 누뚱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머리가 하얗더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손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집안 내력이 하얀가 봐요. 태어나 보니까 벌써 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자기도 일찍이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는데 이렇게 지금 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모습이요. 이분은 자기 핸드폰에 원래 자기 대머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머리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새까맣게 나온 거. 다음 자료요. 이분도 지금 머리가 나온 모습을 자기 전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신 거고. 다음 자료요. 이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유 교수님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짐작하실 겁니다. 이분은 매달 이렇게 한 컨테이너를 한 4,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해외에다 수출하는 분이에요. 예? 중화학 울산 내 대규모의 한 10만 평 이상의 중화학 그런 이렇게 산업 단지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머리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1번이라고 하는 사진 있죠. 보게 되면 갈색머리입니다. 갈색머리죠. 갈색머리인데 집안 유전자가 갈색머리래요. 갈색머리인데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검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걸 좀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쓰고 계시는 생체 파동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 된 태아의 생체 파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 태아의 유전자 정보가 검은 머리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자기 수명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시 황제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음 자리에요. 예. 이 모습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해충이 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예, 사실 이게 제 부인입니다. 예, 예. 다음 자리요. 예. 이분도 이렇게 권사님인데 지금 이렇게 파동을 쓰고 나서 이렇게 좋아지셨고. 다음 자리요. 예. 이것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2019년도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주간조선에 실린 제 모습입니다. 주간조선에 실린 제 모습이고 이제 그래서 저 때는 제가 이렇게 연구만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건늙었어요. 건늙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쓰고 제가 또 이렇게 좋아지고 머리도 검어지고 뭐 눈썹도 사실 이게 다시 이렇게 검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드렸고 그분들도 또 이렇게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많이는 못 갖고 오고 몇 개만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래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렇게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극히 일부만 제가 증거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또 더 많은 증거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